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도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PD님이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을 진단하겠다라는 제 의지를 활활 태우고 계셔서 예. 그럼 2부에는 얼마나 빠르게 또 예. 많은 종목 해드릴 수 있을지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서 달려볼 테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리뷰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나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많이 맞아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에게 섭외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네. 300명이 넘으면 여러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혜택을 1부 때 딱 누리도록. 300명 찍었었거든요. 그렇죠. 2부에는 더 많은 기대해 분들 보겠습니다, 또 진짜. 오늘도 목표가 높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지 저희가 전문가님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이 맞아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이기주님께서 네. 이름 좋네요. 자, AD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해 뜰 날이 있을까요? 이제 뜨게 해드려야죠. 23,900원에 20%. 오늘 사신 게 아니고 오래 그쵸. 기다리셨구나. 1년을 기다리셨답니다. 저 꼭대기에서 야호 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저부터 저렇게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오신 거죠. 근데 또 한 번 또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러게 마음고생 또 하셨다가 속이 드디어 터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전 옵니다. 네. 근데 오늘 딱 본전 왔을 때 예. 또 안 파셨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또 안 파셨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수익을 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 구제해드립니다. 그 방법들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네. 운영형님의 투자 의견은요? 저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합니까? 엇갈리네요.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렸는데 네. 과연 전략을 하나씩 체크해보죠. 좋아요. 김민준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우선 그 시선님 이제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26,000원 갔을 때 수익이 그러니까. 나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안 파셨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장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 주가가 지금 11,000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1월이었어요. 예. 1월에 나와서 제가 그랬죠. 그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물리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뭔가 탈출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악순환이죠. 네, 정말 악순환입니다. 예. 근데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중 추가를 하는 것은 그건 완전 반대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때 왜 못했냐? 자신이 없었던 거죠. 다 읽히네요. 그렇죠. 네. 뭐 경제방송을 많이 보시건 특히 이토마토를 많이 보시면서 기업 내용을 익히고 확신을 갖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혼자 사시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는 AD를 좋게 보는 부분이 AD의 상승 동력은 실적도 아니요. 예. 저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이 지난번이죠. 그 5년 동안 2025년부터 이제 공급 계약을 했죠. 비딘티스와 했었고요. 네. 또 ARM 이제 설계칩을 한다고 해서 금액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좀 봤을 때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는 캐시카우는 연에 이제 매출액이 2,800억 정도 되니까 확보를 해놨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부터는 급격하게 매출이 늘겠네요.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고요. 주가가 상승폭이 네. 그래서 나왔거든요. 네. 220억 정도 계약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근데 제가 그 보는 핵심 반등 요인은 모멘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AI 반도체가 쏘아 올린 공이 고대형 메모리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팹리스 기업들의 어떤 DSP 기업에 의한 파운드리까지 연결고리를 좀 깊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저는 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서 더더욱 처진다. 전 이렇게 보여지는 쪽이에요.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디램의 어떤 정통 기업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AI가 쏘아올린 반도체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시장에서 살려줬다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솔직히 거리가 없잖아요, 말씀드려서. 솔직히. 그런데 예. 이제 비메모리 쪽에 개선된 부분이 있었냐? 없단 말이죠. 예. 삼성전자가 선택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TSMC에서 가져왔고 인력 충원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약 체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결고리의 DSP가 왜 중요하냐? 네. 이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AP거든요, 거의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데 뭐 어디서 퀄컴에서 뭘 갖고 와요? 잘 만들어가지고 성능 효율을 좋게 디자인을 해봐라. 네. 근데 기술력이 안 돼.
그러면 고객사가 안 올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AD는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지금 이미 4나노까지는 다 AD가 이미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3나노도 일정 부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만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를 분위기를 타면서 뭐 H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올라갔는데 예. 저는 그 모멘텀 반동 공간이 파운드리랑 이어지면서 부각이 되면 가장 AD가 좀 바람을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시세 반등도 저는 확실하게 좀 도드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봐서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고 이 AD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꽃이 피는 순간을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네.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저는 목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단기 목표가는 아니고요. 네. 저는 솔직히 AD는 중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없나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면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죠. 지금 기대 수익률을 앞을 높이시는 보고. 그러니까 네. 밑에서 좀 추가 매수를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예. 이렇게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이 확실한 또 수익의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믿고 또 비중도 채워 가시면서 수익을 더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박준영 운영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도 사인 주셨거든요. 예, 일단은 저도 이 회사의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차트를 보시면 저도 이때 이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고 매매도 했던 주식인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본 이유 자체가 네. 삼성전자 2030 전략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이제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을 했던 시점 자체가 차트 보시면 이때거든요. 2021년도 12월 달입니다. 이때 이제 회사가 본래 이제 대만의 그 TSMC와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의 TSMC와 거래 관계를 단절하고 삼성전자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대만의 TSMC와 거래 단절했거든요. 네. 그럼 삼성전자 팍팍 밀어줘야 되고. 그렇죠. 2021년도 12월 달이면 지금 2년 3년 돼 가는데 네. 아직 삼성전자 그동안 비메모리 쪽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실적이 전혀 안 찍히고 있다는 거죠. 연이 안 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니까 매출액이 좀 증가되면 되면서 영업 적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네. 연구 인력도 많이 뽑았거든요. 네. 네. 근데 1분기를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 4분기도 적자 났지만은 1분기도 지금 매출액이 형편없어요. 181억 나왔거든요. 작년 1분기 때 662억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도 1분기 때 40억 정도 흑자 났는데 60억 적자 났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 부분 자체는 조금 좀 네, 확인이 좀 자극.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밀어주기로 했는데 물론 앞서 최근에 이제 200억 정도 수주가 있는 거로 봐서는 이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가시된 게 없다. 그래서 약간 기술력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셨잖아요. 네.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무조건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됩니다. 26,000원대에서 고점이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예. 저도 이 회사가 2분기 때 혹시라도 이제 매출액 반영에 위해서 흑자를 하면 매출액 증가되면 그때 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쪽에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이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하고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상자 한 회사가 이 회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된 회사가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코아시아라는 회사도 주가 못 갑니다. 045970인데 보시면 이 회사가 두 개 회사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됐는데 이 회사도 적자거든요. 네, 함께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밀어준다는데 네.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당장 26,000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야 된다.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플러스 한 된 시점에서 그때 매매하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정도 3만 원 이상 넘어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서 또 기술적 지표상으로 26,000원에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6,000원대 무조건 한번 팔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26,000원 정도 매도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일단 제가 손절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엇갈렸어요. 지금 박준영 운영력은 매도,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 보유인데 김민준 전문가는 목표가 3만 원 해주셨고 모멘텀 플레이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준영 운영력은 26,000원에서 매도를 하고 두 분 다 손절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잘못했네요.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예. 자,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빠르면서 정확하게 스피드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비중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갑니다. 네. 네, AH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그래도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주 운이 좋으십니다. 네. 탑머티리얼 오늘 3거래일 진짜 끝내주네요. 예.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74,000원에 네, 사셨어요. 좋다. 예, 네. 많이 올라왔다 정도로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높게 사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탑머티리얼이 이러한 기세를 계속 이어갈지 74,000원에 10% 담고 계시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탑머티리얼 계속 갈까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우선 그 지배구조를 좀 갖고 있는 게 코인테크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전국공정 활성, 조립공정 활성화 공정, 기타 언급 많이 공정이라고, 됐죠. 예. 기타 공정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제조 기업들에 관해 가지고 턴키 과정으로 이제 생산량에 한 다 방에 만들어주는 거. 예. 이렇게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쪽인데 보니까 뭐 전자공실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그 계약 수주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쉽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금액도 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6월 9일 날 이게 체결이 됐던데,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2차전지 장비 종목을 좋아하게 되는데 매출액 때문에 110%를 했어요. 예.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잘했네요. 계약 기간도 뭐 8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내년 2월, 2024년 2년 2월까지니까. 뭐 n분의 1 해도. 네, 뭐 네. 상당히 좋은 금액이죠. 예. 분명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배냐?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PNT가 대장주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의견이 분분한데 전국 공정 안에서는 좀 대장주격인 것 같고 과정 자체가 틀리니까 공정 자체가 틀리니까 다르게 좀 봐야 되는데 탑맷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ER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됩니다. 아, 가치가. 네, 네. 지금 너무 비싸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지금 매출액 계약 공시 난 게 110%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 랠리를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네. 조금 의구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윤성 FNC도 뭐 전국 공정이 갔거든요. 주가 비싸다 하도.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좀 와야 되는데 지금은 2차 전지 파트 안에서 구조가 조금 싼 종목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종목, 인기 종목도 찾아가지만 그건 네. 그대로 즐기시면 되는데 약간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약간 스윙이나 투자 포인트로 좀 가시는 매집 스타일들은 약간 좀 싼 종목들 아, 이런 갈리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안에서도 기타 공정 쪽인데 여기는 이미 주가 상승 랠리가 거의 다 나왔고 밸류가 추정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74,000원에 사서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6월 9일 날 이 공급 계약권을 보고 사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공급 계약이 그때 나왔는데도 주가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92,900원까지 갔을 때 주가도 또 떨어졌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수주 잔고는 1,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네네. 이미 다 좀 선반영이 됐다. 다른 쪽의 종목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 부분이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투자 포인트로 바꿔서 변환을 해서 접근 포인트는 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75,000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적답니다. 목표가 75,000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2부 종목도 빠르게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이 순간 300명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오늘의 목표가 혹시 잡으실 거예요? 목표가는 안 잡고 이제부터 300이 넘어가고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네. 진단 속도를 더 빨리 올리는 거를 말로도 할 거고 여기 채팅창에도 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그렇다면 예, 빠르게 생각해 하라라는 주십시오. 신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저희 헝그리 복서님 아, 아니죠. 좋아요. 템버거님이 보내주신 종목 10배님. 먼저 갈게요. 네. DY 파워 진단하겠습니다. 13,700원 매수가고 비중 30% 잘 담으셨고 수익도 잘 보고 계시고 좋네요. DY 파워 차트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자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DY 파워 어떻게 보세요? 요즘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쪽이 건설기계 쪽입니다. 여전히 지금 뭐 현대 인프라코라든가 네.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그다음에 두산 파켓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여전히 뭐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파켓이 어젠가요? 오늘인가 실적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전망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다른 네. 여타 불사 회사들이라든가 특히 DY파워를 중심으로 한 중기장비 부품 회사도 좋을 수밖에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DY파워는 유압기계를 만드는 회사 쪽인데 예산은 그 주요 거래처 중국 법인이 있고 인도 법인이 있거든요. 요즘 인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도 쪽에 그 법인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좀 주시해야 됩니다. 해외 법인 쪽에 진출해 있는. 네. 불사 같은 인도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까. 이제 DY파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시장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굴삭 회사들은 작년 3분기부터 좋아졌는데 회사가 1분기 때 영업이 110억 정도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봤더니 중국 법인이 상당히 이익이 많이 기여를 했더라고요. 원래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1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2분기, 3분기 때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차트로 봐서는 더 상승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6,800원대가 2024년도 작년도에 상반기 때 5월달에 이맘때 약간 전에 5월달에 고점이 형성될 때 16,800원이거든요. 16,800원. 예, 16,800원인데 올해 추정을 해봤더니 단기 순이익이 1분기 때 거의 한 9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1분기 때 성수기니까 추정을 해보면 올해 300에서 350억 정도 이익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잘 나왔을 때가. 네, 그렇죠. 예. 1분기 때가 성수기니까 좀 2분기, 예, 3분기, 예. 특히 4분기는 안 좋으니까. 그럼 예, 주당 예. EPS가 얼마냐면 3,000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약 PR 기준에서 약 5.5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 밸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여타 진성 TC라든가 저는 이 시간에 대창단적 추천해줬지 않습니까? 네. 네. 여전히 대창단적 주가 쌉니다. 진성 TC도 주가 싸고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DY파워도 현재 어떤 건설업황 기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다른 종목에서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14,000원대에서 일단은 16,800원대에서 한번 쉬어가겠지만 앞서 이제 PR 기준에서 7배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7321, 21,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언제를 보면 이제 주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과거에 이사가 2만 원 넘었어요. 21,000원대가 2021년도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보러 보셨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우상향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저항은 16,800원이고 중기적으로는 21,000원대까지 보유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DY파워 더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단기적으로 16,800원에서 잠깐 눌림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장기적으로 21,000원까지 목표가 높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10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예. 벌써요? 10시 20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10개입니다. 예. 네.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한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예. 속도로 보답합니다. 네. 예. 헝그리 복서님께서 아까 전에 약간 섞였는데 QSI 올려주셨는데요. 전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14,050원이고 네. 30%인데 지금 11,520원이니까 이제 손실이 나고 있죠. 사신 다음부터는 그 매수가까지 간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30%가 되니까 정말 비중이 커서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원하지 않는 오래 달리기죠. 예, 전망하고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숨이 찰 때가 됐는데. 네, QSI 어떻게 할까요, 정말? 네. 네, 이제 뭐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바코드 찍지 않습니까? 네. 띡. 그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바코드 만드는 회사요? 네, 바코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거는 네. 레이저 관련된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그 그렇군요.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네. 맨날 찍는데 장 볼 때마다. 우리 이건 앵커님이 이제 네. 여기 경제방송국에 있는 보통 앵커님들이 다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에요. 예, 근데 아직 우리 아닙니다. 이건 앵커님 특히나 그러시겠죠. 근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일단 첫 번째 네. 익숙하지 않은 종목을 좀 사셨어요. 그리고 비중도 지금 많습니다. 14,000원인데 투자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모멘텀을 좀 노린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커싱 실적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일단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저도 이 안에 어떤 제품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예. 전자공실 가게 되면 그 제품이 거의 다 수출 기반이긴 한데 예. 내수보다 수출이 많은데 영어로 다 돼 있어요. 뭐 P, LB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사람 보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 그 레이저 어떤 응용기기에 관해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비메모리라든지 또 시스템 반도체, 네. DSP. 네. 화학 반도체는 화합물 반도체는 제가 또 하지 않거든요. AP라든지 PMIC, DDI라든지 아니면 주문형 반도체 뭐 이런 쪽인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재무나 기본적 분석상은 회사 자체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등 모멘텀이 실적 포커싱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이제 상승 동력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했던 시장의 반도체 기류에 관한 흐름을 좀 타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 반등 동력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 부분이 크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비중이 또 30%라서 추가 매수하기도 어려우시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 시장님이 분명히 이 종목에 관해서 그 추가 매수를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아, 또 그런 확신이 들 때도 있는데 돈이 자금이 없어서 못하죠. 정말로.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신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별로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출, 실적, 모멘텀 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기댈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은 주가 상승 동력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 반등가는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 이후에서는 뭐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네. 14,000원이시니까. 네. 그러면 뭐 손실이 한 6% 정도 되시잖아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을. 네, 그래서 좀 포트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선회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반등 목표가 13,000원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서님, QSI 이거 목표가 13,000원 드릴 테니까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시고 요즘 시장 트렌드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가는 게 가고 약간 트렌디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QSI 말고 다른 걸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걸 잡아야 하느냐? 네. 우리의 히든 카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요. 또 있어버리네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아요. 잠시만 네. 기다리시면 끝까지 이번 보세요. 시장에서 네.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추천 종목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종목도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저희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용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봐야겠죠. 이번에는 최채둥실님 잘 네. 오셨습니다. 인터플렉스 한번 진단할까요? 매수가는 17,800원이네요. 좀 높게 사셨어요. 비중도 근데 적지 않아서 30% 담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 12,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이게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온 가격인 거예요. 그쵸. 네. 시청자님이 정말 좀 오랫동안 역시나 이 종목도 고생하셨을 것 같고 8,500원까지 내려갔었으니까 반토막도 더 내려갔었던 다 종목인데 버티셨어요. 잘 견디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언제 팔면 좋은지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운용형님 인터플렉스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인터플렉스는 이제 PCB 회사지 않습니까? 연성, 네. 인성, 회로기판 쪽이고 전방 수요 자체가 스마트폰이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거의 지금 저성장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역성장이고. 많이 안 사요. 앞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 CEO가 한 얘기 쪽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역성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거의 네. PC 쪽은 2자릿수,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분 자체, 모바일 부분 자체도 거의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라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 향 인터플렉스의 그 모멘텀 자체도 안 좋고요. 대신 애플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애플 쪽과 관련된 BH라는 회사는 괜찮아요. 사더라도 종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삼성이 아니고 애플 쪽이 그렇죠. 낫다는 그래서 거죠. BH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BH 주가가 여전히 쌉니다. 또 모멘텀이 BH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애플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9월쯤? 예. 9월 정도. 네.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밸류로 본다 하더라도 BH가 주가 싸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투자가 사더라도 현재로 봐도 BH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네. 종목은 수급도 안 따라줄 거예요. 전반적으로 해서요. 예. 약간 최근 들어 예금 투자가 약간 사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 사야지 적극적으로 하는데 기관은 네. 지금 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는 그냥 비싸지 않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17,800원인데 17,800원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비중이 30%네요. 많은 상태고 일단 이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실적 자체는 턴 어라운드니까 모회사가 이제 코리아 서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두시고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은 턴 어라운드니까 손절 가격 염두에 안 두셔도 될 것 같고 21평 타고 안만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15,000원대에서 손실 좀 줄이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실을 많이 줄여내는 정도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좀 실적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더 하락하는 가능성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회를 잡아주셨습니다. 15,000원 목표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들 때는 이게 팬 많은 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무조건 팬들은 사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맞아요. 다음은 홍마마님 거 볼게요. 종목 상담 스피드하게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피로틱스.
옛날에 한번 이제 옛날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회사인 필에너지 상장을 앞두고 오르는데 여기까지 좀 체크하셨고요.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필옵틱스 지금 11,800원에 5% 수익 조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낮지는 않은 가격에 사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전문가님, 이 필옵틱스 자회사 이거 상장까지 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큼 모멘텀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에너지가 이제 2차전 장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 장비? 네, 이 네. 회사는 이제 OLED 장비, 특히 플렉서블 OLED 장비 쪽을 원래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는 거요? 네, 최근에 그 공시를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OLED 쪽으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이고, 단지 이제 다른 2차전 전지 장비 종목에 관해서는 여기는 이제 조립 공정 중에 이제 노칭 공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칭? 네. 네. 뭐 좀 매출액 상승폭이 좀 약하다? 그 공정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선도 공정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 네. 보통은 전극 공정을 좀 선도 기술력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주관적인 평이라고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계신 분들 협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극 공정이 좀 상단에 있는 쪽인데 네. 어느 하나 솔직히 안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 사이에서도 네, 그렇죠. 네, 이제 네. 뭐 전국 공정이냐 조립 공정이냐 활성화 공정이냐 어느 거 안 중요한 건 없는데 이제 각광 받는 게 전국 공정이고 예. 그 안에 이제 CIS와 뭐 PNT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배치가 돼 있는 쪽이고요. 그렇군요. 예. 단지 분명히 이 장비 쪽에 관한 매출액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OLED 쪽이 한 500억 네. 지금.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 한 900억 정도. 제가 토탈 보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1,400억 정도가 수장고가 있거든요. 2차 전지가 더 비중이 크네요. 네, 조금 더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근데 여기 지금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올해 그래서 가이던스가 소형 종목에 대해 잡혀 있어요. 분명히 올라가는 쪽이고 1분기도 호실적 썼습니다. 그럼 좋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2차 전지 소재 파트 볼 때하고 첨부하고 다르죠. 여기는 작년 전년 동기 19억 썼는데 1분기 때 88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 침체 국면에도 올라가는 쪽이에요. 잘하네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주가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반영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 네. 아니겠다. 네, 이제 밸류도 이거. 예. 대장주의 밸류 프리미엄과 대비 어느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느냐. 그렇죠. 시장에 대해 이게 형성 기류는 없어요. 지금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2차 전지나 뭐 네이버 카카오는 보통 40배 네. 뭐 이 정도 순위였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들은 20배도 채 안 되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더 매력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는 네, 있는 가격적인 게 좀 맞다는 메리트가 있는데 거죠. 이제 상승폭을 궁금해하셨고 예.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땐 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뭐 어제 오늘 지금 사셨거든요. 더 빨리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좋고 테슬라 그 차량 인도 판매 좀 나오고 어제 주가 6% 정도 상승하고 나서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예.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2차 전지 장비보다는 조금 상승 동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모멘텀을 보고 좀 주가를 설정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눌림목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기 고점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유하신다면 16,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은 보통 3, 4분기를 보고 좀 끌고 가신 전략을 펼치셔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오래오래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어쨌든 보유하셨다가 오래오래 하셨으니까 16,000원까지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옵틱스입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들꽃님의 YG 플러스입니다. 아, 네. 6,7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담으셨어요. YG 플러스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이었고요. 어제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6,8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네요. 시청자님 매수를 최근에 하셨을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가 이제 어제 편의점 BGF랑 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몽골 편의점에서 블랙핑크 굿즈를 살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예, 근데 실제로 몽골 가면요 한국인지 몽골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네, 그래요? 편의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런 몽골에 이제 우리 K-팝을 조금 더 알리는 여러 가지 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그렇죠. 앞으로 이것이 또 매출이나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양한 기대감들도 실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시청자님께서도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5% 살짝 담으셨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왜 요즘 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잘 나가니까 예산은 이제 YG 그룹의 광고 대행사 음원 매출이라든가 그다음 캐릭터 사업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 네. 이제
블랙탱크나 잘 나가게 되면 KT라든가 당연히 잘 나가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어요. 예서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꽤 한 64억이니까, 작년도 64억 났고, 1분기 때 53억 났거든요. 네. 작년 1년 연간에 64억 났는데, 1분기 때 53억 났다. 특히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효과를 좀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매출액도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269억이 550억, 작년도 1분기 때 마이너스 1억이 53억이니까. 잘 버네요. 그래서 이 종목, 뭐 충분히, 왜냐면 단기 순이익도 93억에 대해서 자회사들이 많거든요. 일회성 이익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그런가요? 대충 추정해보면 단기 순이익, 영업이 한 200, 300억 정도에 단기 순이익 한 400억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4천억이지 않습니까? 주가는 더 갈 것 같네요, 이제요. 일단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재 수급도 보니까 오늘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왔거든요. 특히 외국 투자가 20만 주 가까이 유입됐고, 그래서 아마 엔터 관련도 SM이라든가 YG라든가 하이브 같은 게 약간 가격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지금 4천억대니까 6천억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4,300억이니까 약 20%, 5% 정도 언저리 정도. 그럼 주가는 거의 한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현재 차트로 본다 한다면 작년도에 8,200원대가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주봉으로 보시면 11,000원대 정도가 2021년도에 고점이었거든요. 네. 충분히 이거는 9,000원대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더 네.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담을까요? 6,500원 정도에서 6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0%까지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 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비중을 화끈하게 좀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라는 점이 또 YG 플러스에도 긍정적으로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9,000원까지 충분하게 수익 누리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2차 목표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350이었고, 아, 마음속의 목표가다? 아니, 마음속에 안 했어요. 네, 나름 표현했어요. 아, 채팅창에다 350명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전문가님들, 이제 좀 더 속도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전문가님들 네. 덕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20개 넘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성수님께서 HDC 현대 EP를 사줬습니다. 오, EP? EP 5,050원. 8%. 예, 이게 약간 열받는 거죠. 왜 자동차 부품들이 다 잘 가는데 왜 2주씩은 안 오를까요? 열이 손절할까요? 받아. 네. 5,280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남은 다른 거 올라가면 열이 받죠. 당연하죠.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나올까요? 글쎄요, 뭐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분할돼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석유화업에서 이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을 가져와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건자재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건자재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답답하신 게 회사가 제가 봤을 땐 약간 현대 그룹 계열사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사다 거기다 팔고. 그리고 예. 실적도 좀 나와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실적의 구조가 좀 보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조단위 매출이잖아요. 네, 근데 200억밖에 안 나옵니다. 약간 제 주관적인 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그 수주 잔고를 좀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없어요. 장기 공급 체결이라고 하는데 또 일본 쪽은 상사를 통해서 간접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네.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약간 일감 몰아주기 형태?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솔직히 부분도 있나요? 말씀드려서 제 주관적인 평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자동차 종목들이 다 가지는 않았어요. 실적이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뭐 SL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램프 만드는 회사인데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화신, 뭐 성우하이텍. 최근에 주가 반등이 좀 나왔던 게 명신산업 정도. 네네. 요 외에 다른 것들 뭐 조금 가는 건 뭐 잘 자는 종목들, 뭐 PHI라든지 등등이 좀 갔는데 뭐 좀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종목이나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좀 주가가 더뎌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지금 가격을 보시면 5,000원입니다. 어디서 사셨냐? 61선에 사셨어요. 네. 네. 61선 정도 왔을 때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화실이라든지 이런 반등이 나가면서 갔는데 선정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금 더 판단했으면 어떨까. 단편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실적, 어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뒷배경, 네. 백그라운드 이런 것만 좀 단편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걸 볼 때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네. 거래량이라든지 보조 지표라든지 그거 갖고 주식이 가면 쉽죠. 그렇죠. 그 안에 CB라든지 WB라든지 증자 상황이라든지 또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올라가게 되면 지주회사는 있는지 홀딩스는 있는지 지분 비율은 어떻게 되지 여러 요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종목은 반등 여력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출이 좀 있지만 네. 손절을 채우고 매매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4,4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4,700원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샀었던 가격보다는 조금 목표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좀 더 최대한 줄이고 나오자라는 관점으로 매매 짧게 하자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성수님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저희 히든카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종목 하나 더 빠르게 만나보죠. 좋습니다. 위메이드 진단하겠습니다. 앤니님 잘 오셨고 48,320원이 네. 매수가예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위메이드도 참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높게 사시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지금 차트 모습이 참 그러네요. 정말 24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금 4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청자님은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요 안에서 좀 매매 전략, 대응 전략을 짜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뭐 네. 경쟁이 좀 치열하고 중국 문제도 좀 걸려 있고 특히 이제 위미드 같은 경우는 유믹스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이 자체 핵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김남국 의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가상화폐 자체 결국은 회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P2E라고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것 예. 자체가 풀려야 되는데 이번 뭐 가상화폐 논란 때문에 그거 안 될 것 같거든요.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로비에 관련 이슈가 부각좀 되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상태가.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사가 본업에서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사 가상화폐 때문에 아마 미스코인과 작년 매각해가지고 3천억 정도 이익이 챙겼는데 작년도 2천억이 적자나면서 네. 주당 BPS가 9천원짜리예요. 이게 주당 BPS 주당 순자산이 17,000원짜리 주식이 대규모 적자나면서 9천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주가가 4만 원이면 PBR로 4배, 5배입니다. 주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군요. 주가 가격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시보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상태에서 약간 음봉인데 일단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워낙 많이 빠져서 아니면 신가들이 20만 원대 보고 주가 많이 빠져도 생각하거든요. 그때 20만 원대 자체는 유믹스 코인 관련 부분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거는 현재 실적으로 봐서 주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그 게임주 대장주의 NC소프트라든가 비교해보면 주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45,000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네. 주가 자체가 비싸니까 38,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목표 주가는 45,000원 정도를 보고 방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가 주가를 너무나도 세게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탈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렸고요. 38,500원 손절가 그리고 반등 시 45,000원에서도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